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여러분들의 무릎 통증, 무릎 질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69이에요. 69.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무릎이, 양쪽 안쪽으로 무릎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동네 병원 신경외과 가서 그 주사도 맞아보고, 또 큰 병원 가서 주사를 저기 어디지? 통증 클리닉. 네. 예. 거기서도 주사를 맞아보고 했는데도, 맞고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또 통증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녁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아유, 어머니, 저기, 밖에 나가시는 것도 좀 많이 힘드세요, 그러면? 걷는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이게 통증이 예, 병원을 한번 누구 소개를 해서 조금 큰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 예. 예. 내가 간경화라 아이고. 그러시군요. 거기 예.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해준다고. 음. 그 MRI를 좀 찍고 싶다고 확실한 변명을 알고 네.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들어왔어요. 아유.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원장님,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그냥 정밀 검사를 받는 것도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될까요? 사실 뭐, 간경화 때문에 검사를 못하고 하는 거는 아주 아니죠. 드뭅니다. 예. 드물어서. 어머니, 저기 아마 이제 병원에서 좀 이제 좀, 뭐랄까, 이런 경험이 좀 덜 하시는 분들은 좀 주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아마 좀 MRI 검사하시는 거는 크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릎 전문으로 하시는 데 가시면은 아마 검사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아파하시는데 아마 지병이 있으셔서 약을 제대로 못 쓰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더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상태를 좀 정확하게 보고요. 예, 저희가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이제 큰 수술이 어렵죠.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공관절 참 많이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공관절 말고도 다른 치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 거의 안 나게 하는 그런 치료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줄기세포 가능한지 여쭤보시거든요. 줄기세포요. 이제 병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좀 자세한 검사, 그 병원에서 좀 어렵다고 했지만 다른 데 한번 좀 찾아보셔서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특히 네. MRI 정도는 최소한 좀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저기 힘들어서 너무 저기 우려하지 마시고요. 다른 병원도 좀 찾아보시고 하셔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RI를 찍으면 예. 확실하게 알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간질환이 있으시다고 지레 포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괜찮으니까요. 무릎 전문병원 꼭 찾아가셔서 정밀한 진단을 일단 받으시고 또 가능한 치료법, 요새는 수술이 아니어도 주사나 또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다양한 시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아주 어리게 들리시는데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47세예요. 47세 역시 예, 한창이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무릎이 아프게 되셨는지 원장님과 직접 말씀 나눠보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 다리가 원래 많이 휘었거든요. 많이 hir으셨어요. 예. 네, 많이 휘어서 10년 전에 제가 1차 수술을 받았어요. 돌골수로. 걸음이가 너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해서 받았고 10년 동안 잘 사용했더니 10년 좀 넘으니 또 재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네. 이번에는 연골을 파열돼가지고 예. 제가 이번에 찾아뵀거든요. 예. 병원을.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한쪽만 지금 크게 수술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참. 예. 아유, 수술이 너무 아프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네, 그 원래 날 때부터 좀 오다리였죠. 오다리가 심하셨던 거죠. 아니요, 크면서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아, 커면서요. 네. 양쪽이 다 그랬나요? 아니면 한쪽만 그랬나요? 양쪽이다. 양쪽이 다. 네. 그 절골술 양쪽 다 하셨고요. 네. 예. 10년 전에 다 했어요. 예. 그때는 뭐 관절염 얘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네, 그런 거는 없고 없었고. 그냥 연골이 조금 휘었다 보니까 예. 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연골이 예. 좀 달았다고. 아, 그렇게 해서. 네, 예. 그냥 주사 치료를 하면서 그런 절골술 같이 겸해서 했거든요. 예. 혹시 그때 인대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네, 그런 것도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고요. 예.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선천적인 게 아니고 이제 네. 그 나중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생긴 변형이라 그러면은 이제 원인을 좀 정확하게 찾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그거 네.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원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또 있지만 그 오다리가 아주 심한 분은 이제 교정해 주는 게 이제 치료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해서 이제 그런 대로 지내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인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관절염이 좀 진행되는 병이 있거든요. 특히 좀 인대가 헐겁거나 그래서 생긴 경우면 이제 그럴 위험이 좀 높은데요. 10년을 이제 쓰셨으면은 조금 이제 오지 않았을까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꼭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치거나.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월 연골판이라고 무릎 관절 사이에서 이제 관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면 관절염이 진행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오다리가 더 다시 재발해서 뭐 문제가 된 건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제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제 검사를 좀 여러 개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좀 전문 병원을 좀 찾으셔가지고요. 예, 또 그 중에서도 좀 무릎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좀 가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다시 한번 이제 10년 전과는 이제 바뀌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서 그거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골판이 좀 찢어졌다고 좀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10년 예. 후에 갑자기 큰 길 돌아서 걷다가 네. 이 어금 쪽이 너무 당기면서 다리 펴지도 아. 못하고 구부리도 아이고. 못한 현상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병원 다시 찾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또 재수술 받았어요. 아, 받으셨어요? 네, 예. 근데 한쪽만 받았거든요. 예, 예. 그 다리 쓰지 못한 다리만 지금 받고 이제 다른 한쪽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에 따라서 양쪽에 다 올 수도 있고 뭐 부상 같은 걸로 한쪽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질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반대쪽도 좀 불편하고 그러시다 그러면 검사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다시 하십시오. 예. 그게 원래 좀 문제가 있고 좀 치료를 받았던 무릎인데 이제 평생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다시 좀 확인하고 검사 받는 게 중요한데 좀 전문병원을 좀 가셔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장- 연골판 파열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주사 맞고 이렇게 또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원장님, 이렇게 재수술까지 하신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네. 이게 이제 병변에 따라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병변이 뭔지를 먼저 확인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는 전문가가 이제 상의해가지고 고르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상담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54세 54세 한창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무릎이 아프게 되셨는지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퇴행성은 2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비가 오기 전후가 음. 이럴 때 이제 통증이 이렇게 콕콕 쑤시고 이래서 예.
이런 지금은 연골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네. 이런 혹시 줄기세포 치료를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예. 해서요. 네. 혹시 병원에서 뭐 정밀 검사도 같이 하셨어요? 네. 예. 정밀 검사에서는 뭐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아직 수술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고 예. 이 정도로 뭐 잘만 관리하면 쓸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는 하는데 예. 통증이 가끔씩 오니까 비 오면 예. 그래서 뭐 얘기 들어봐서 날 구주면 아픈 거 이제 전형적인 관절염 증상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관절염 정도에 따라서 예.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2기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엑스레이 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요. 아. 뭐 2기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거의 뭐가 조금 의심만 된다. 뭐 이제 이 정도 단계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MRI 같은 걸 해보면 의심만 됐지만은 이렇게 파여 있기도 하고 닳아 있기도 하고 찢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단 한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주사 맞고 지내시는데 아무래도 계속 불편하시다면 네. 아마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가 좀 오래된 거면은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무릎을 좀 전문으로 하신 분하고 다시 한번 좀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MRI도 깨끗하고 다 괜찮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치료가 맞는 치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 치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들도 있고 아까 말한 증식주사 치료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치료들이 또 있거든요. 예, 큰 수술 아니고도. 예. 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걸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줄기세포? 고지혈증 고지혈증. 있으시대요, 예, 원장님. 뭐 그거하고는 뭐 큰 연관 없습니다. 예. 네. 다만 저기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통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직 젊은 나이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2기라는 말씀을 듣게 되셨는지 하시는 일이 혹시 무릎을 많이 쓰나요? 네, 그랬었어요. 서서 아유, 계속 그러셨구나. 레슨하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원장님 무릎은 쓰는 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퇴행성 관절염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좀 많이 쓰는 게 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요즘도 계속 그렇게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우선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 상으로 어느 좀 뭐 가볍게 보이더라도 또 다양한 이렇게 전문적으로 원장님 또 그 검사를 받게 되면 또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 병원을 좀 빨리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무릎 관절은 조금 초기에 잡아야 원장님 치료도 간단하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까? 단계적 치료법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연골이 괜찮다 그러면은 보통 보존적 치료라는 걸 하는데요. 그 치료 종류는 먹는 약, 또 주사, 일반적인 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또 근력 강화 같은 재활치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해 충격파 치료 같은 그런 종류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요. 네. 대부분 많이 받는 치료죠. 그렇지만 이미 관절 연골이 너무 상황이 안 좋거나 많이 불량하거나 이런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은 관절경이라든지 인공관절 같은 그런 수술을 보통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수술하기 전에요.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든지 자가연골세포 치료라든지 증식주사 치료 같은 그런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이런 치료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특히나 오늘 원장님 상담 전화 주신 분들 중에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간질환을 겪고 계신다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데 주저하게 되고 걱정을 예.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예. 다시 한번 특별한 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큰 수술은 몸에 지병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간이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죠. 그렇지만 비수술적 치료 대부분은 조금 째고 하는 시술이고요. 뭐 주사 치료 많고요.
이런 지병에 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도 있기 때문에 몸에 이미 지뢰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치료 가능한지 예, 전문병원 오셔서 한번 상의하시고 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머님들 무리 많이 하시고요. 주방에서 무릎 쓰시면서 음식 장만하시고 차례 준비하시고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다.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하시고 참고 또 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좀 자녀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명절 때 찾아뵈면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번에는 꼭 전문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적극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다양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평소의 자세나 생활 습관도 무릎 건강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이제 가을입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요. 예, 밖에 나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여가 생활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근데 좀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면은 다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아, 그렇네요.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이 평소에 불편하셨던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근력 강화 같은 거 매일매일 좀 해주시고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워밍업 하시는 거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 도중에는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다칠 수 있는 동작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안 하던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서 무릎이 불편해지고 붓고 이런 아픈 게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한테 미리미리 확인을 좀 받으시는 게 무릎을 오래오래 안 아프고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릎은 특히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쓸 수 있겠지요. 평소 생활 습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쪼그려 앉는 것, 또 양반 다리를 하게 되면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주방일 하실 때도요, 가급적 의자에 앉아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역시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려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